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재무부 IRA 해석에 뿔난 미 배터리 업계, 한국산 배터리 부품의 유리, IRA 세부 지침 발표에 주목, 왜 미국이 한국에 유리한 해석을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상 전기차 세제 공액 7,500달러, 약 1,000만원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이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산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유럽연합, 일본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도 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핵심 관건이죠. 미 정치권 일각과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해석이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미국 재무부의 IRA 해석은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더 활약하기 원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한국을 G8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한국을 미국에 행동하는 동맹 구축을 위한 7가지 공고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의 IRA에 대한 우려 해소였죠. 내년 대선에서 불리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국 보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미 재무부 IRA 해석에 뿔난 미 배터리 업계, 한국산 배터리 부품의 유리, IRA 세부 지침 발표에 주목, 왜 미국이 한국에 유리한 해석을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해석이 한국에만 유리하다라는 비판이 미국 정치권과 배터리 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백서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재정 방향을 밝혔죠.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표로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요. 적용, 내용, 공제 금액이에요. 배터리 부분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2029년까지는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을 시켜야 된다. 공제 금액은 3,750달러, 약 482만원 정도 된다. 그리고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채굴 가공해야 된다. 2027년부터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제 금액은 3,750달러, 약 482만원입니다. 이러한 모든 공제는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이 조항,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배터리와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의 IRA 조항이에요. 이 IRA 조항에는 배터리 부품으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의 50%를 일단 사용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100%를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무부 백서에서는 이들 부품이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요소로 구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의 양극재와 음극재 자체가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 배터리 핵심 광물. 그래서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국, 우리나라가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만약 그것을 구분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도 이것을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 자체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백서에서는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서 체결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장 핵심 광물들이 히토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가공을 하면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 등에서 채굴한 광물을 원료로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 음극재도 IRA의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정의를 한국 등에 유리하게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공격적인 생산 시설 확장을 나서는 미국의 배터리 부품 소재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IRA에 대한 그 규정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중국은 아웃,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은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난해 8월이죠. IRA가 제정된 이후 발표된 미국 내 양극재, 음극재 생산시설 투자 계획만 벌써 100억 달러, 약 12조 9천억 원 이상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재무부의 백서는 이런 미국 내 투자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에서 생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인건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산업조사기관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양극재는 60에서 70%, 음극재는 9에서 11%를 차지할 정도로 이 둘은 배터리에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합하면 70%에서 80%의 비중이 이 배터리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부의 해석을 비난하는 미국의 산업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음극재 개발업체인 미트라켐의 비바스 쿠마르 CEO는 이 백서 내용에 대해서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여전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백서 내용 그대로 시행 지침이 마련된다면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죠.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로 배터리 소재 기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를 이끄는 JB 스트라블라도 재무부가 이 백서를 통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정의를 손댄 것은 매우 뜻밖의 일이었다고 하면서 이는 분명히 IRA의 전체 취지를 뒤바꾼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부흥되는 산업이고 이제 전기차로 이동이 되면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부품이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서 생산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 가공업체까지 미국에 생산된다는 점을 가지고 굉장히 부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결국 양극재와 음극재 자체가 외국에서 생산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만들어 놓고 여기 실링하고 여기 외부 포장하는 것이 전부 다 I라는 거죠. 미국 철강노조의 토마스 푸네이 회장도 지난 7일 재무부의 소장인 제넛 앨런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백서가 배터리 공급망에 속한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재무부는 의회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재무부가 또다시 노골적으로 의회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IRA를 주도했던 의원이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기 때문이죠. 맨친 의원은 보조금 지급은 미국 내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중국과 다른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재무부 백서는 이런 입법 취지를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호주 맥쿼리 증권도 한 보고서에서 이번 백서의 해석으로 인해 양극재 공급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고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공급망에서 퇴출당하는 가운데 한국 공급망의 이점이 온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해석을 보면 중국은 완전히 퇴출이 돼요. 중국 양극재 업체, 음극재 업체는 퇴출이 되고 한국에서 양극재를 만들고 한국에서 음극재를 만들고 중국에 수입을 해서 양극재, 음극재 원료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만든다면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미국 IRA의 세액공제 규정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한국 배터리 업계는 기대감이 이러한 백서의 해석으로 인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주에 IRA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더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정부도 세부 규정이 이 백서의 내용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 구성재료 부분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듯 미국 내에서 반대를 뚫고 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도 지금 포함시켜달라고 요청 중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왜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이득을 반하는 이러한 해석에 손을 댔을까라는 점이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을 미국 편으로 더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G7이 한국을 포함시켜서 G8로 확대돼야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의 IRA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IRA 법안에 대해서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나토의 실질적인 참여, 폴란드, 체코를 비롯해 소련권 12개 EU 회원국이 협의체인 세계의 바다 이니셔티브 3SI에도 한국의 참여를 권장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공화당의 주류가 되는 보수의 목소리를 들여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 재무부의 판단이 녹아든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돼요.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 보수의 의견도 우리는
인용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삐걱대고 있었거든요. 보수에 대해서 삐걱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간선거를 보니 보수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도 승리가 어렵다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헤리티지 재단의 이러한 발표한 보고서,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서 이 한국의 정부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 정부에 어떠한 선물을 주고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 돼 있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무기를 K방산이 세계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무기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 그리고 한국을 여기에 끌어들여야 하는 여러 가지 정세,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점점 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막아야 되는 이러한 입장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면 한국을 절대로 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해석이 틀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내용들이 만약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한번 적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